과거의 한국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산업의 한도 현재 49%에서 10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소문대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유돈케어 해외 주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트남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죠. 기회의 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를 여기 있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베트남 시장 담당하고 있는 고수원 더연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신흥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고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아세안 지역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 왠지 이채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베트남 경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경제 호황 사실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 2%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기반을 보시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소문대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다가 그 해외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GDP라든가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등 이러한 그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양호한 편입니다. 과거의 한국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소득 기준이나 소비 성향, 산업 구조 등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의 1980년대에 성장했던 모습은 비슷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영래 연구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이모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개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출형 제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 과정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후반대로 왔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경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베트남 주식시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베트남 주식시장에는 현재 총 1,562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크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대형주 중심의 호치민 거래소가 있고 또 중소형주 중심의 하노이 거래소 그리고 한국의 코넥스와 유사한 업컴 거래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치민 거래소의 주가 지수는 VN 지수 또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총 375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네, 베트남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총 215조 원으로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570조 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베트남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고 2015년부터 베트남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상장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베트남 주식시장의 로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70%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컬 기관 비중이 15%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16% 수준으로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베트남 주식시장은 외국인 지분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베트남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한국 코스피 지수와 비교되는 베트남 VN 지수는 작년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만 올해는 반등은 기대하는 한 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수는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움직인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한 8% 정도 반등 중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있는데요. 올해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지분 한도를 은행이나 항공업을 제외한
일반 산업의 한도 현재 49%에서 10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외국인 투자 환경이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에는 대형 통신사 등 베트남 국경 기업들이 민영화된 예정도 있고 그 외 대형 민영 기업 등도 IPO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원인으로 베트남 시장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대형 기업 IPO, 그리고 이머징 지수 편입,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호조 등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시장은 2018년 유일하게 외국인 자본을 20억 달러나 유입해서 신흥국 중에 외국인 자본을 끌어온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가 상향 조정되고 민영화 등이 추진된다면 외국인 자본 유입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베트남은 사실 이머징 국가가 아니고 프론티어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하고 싶어하는 게 이 프론티어 마켓에서 EM으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준이 질적 기준이 있고 양적 기준이 있는데 양적 기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나 뭐 유동성 비율 이런 거예요. 베트남은 그런 거를 다 충족시켜 놓은 상태인데 유일하게 걸렸던 게 이제 외국인 지분 한도 아니면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그걸 다시 자금을 회수했을 때 규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해주는 게 이 외국인 지분 한도 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외국인들이 좀 더 투자를 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개정안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EM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 뭐 일본, 싱가포르 약간 국가가 편중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서부권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약간 다각화되지 않을까, 자금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스원토 연구원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그 작년 6월에 아르헨티나 지수가 이머징 지수로 재편입되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는 지수가 거의 단기 바닥에서 한 30%,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도 만약에 편입된다고 그 얘기가 나온다면 지수가 아르헨티나 지수처럼 반등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시장이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지수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대외 환경이 베트남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당분간은 미국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도 뭐 이러한 그 해외 영향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제조업 지표, 기업 실적, 물가 등 대부분 흐름이 양호하며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외 불안이 있지만 베트남 내부에서 내부 여건이 아주 건전한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과 증시 환경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테마를 크게 건설, 부동산, 항공, 관광, 가전통신, 그리고 제조업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건설, 부동산 업종의 베트남 부동산 재벌 기업 빈그룹과 빈홈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빈그룹과 빈홈스 그리고 빈컴 리테일을 포함하면 빈패밀리라는 거대한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VN 지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빈그룹과 빈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그룹은 1993년에 베트남도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라면 기업으로 설립된 민영 기업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부동산 기업 되었죠. 빈그룹은 고속도로 등 정부가 간주하는 그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빈그룹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면서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아파트 선분양 1위 기업입니다. 부동산 1위 기업인 만큼 규모도 클 것 같은데 규모는 네. 어떤가요? 일단 규모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빈그룹이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된 370개 종목 중에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원화로 한 18조 원 정도이니까 베트남 양거래소 전체 상장 종목 중에도 2위 기업이고요. 적절한 비유가 아닌 수도 있지만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빈그룹은 이제 사업은 다각화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리테일, 산업재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네. 네,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아파트를 분양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이게 매출을 창출해내는 기업인데 그 비중이 약 6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빈그룹은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어느 분야에서도 독자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브랜드별로 보면요, 그 휴양지는 빈펄, 아파트는 빈홈, 리테일은 빈폼, 병원은 빈맥, 학교는 빈스콜, 전자무역은 빈이홈, 마트, 편의점, 빈마트, 그리고 자동차는 빈베스트 등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빈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산업에도 이제 종사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8월에 이제 빈페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빈파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제조업에도 나갔고,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V스마트를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제조업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하이테크 사업 분야에도 최근에는 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을 다각화해 놓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하나를 다 분양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하면은 주위에 필요한 걸 다 하는 거예요. 뭐 백화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편의점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뭐 병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뭔가 통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면서 거주자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사와 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빈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선두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빈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백승혜 연구원님은 빈홈스를 특별히 추천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빈그룹의 자회사인 빈홈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빈홈스는 일단 빈그룹 안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부만 전담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일단 고급형 아파트 브랜드인 빈홈스와 보급형 브랜드인 빈시티를 통해서 베트남 대도시에서 아파트 분양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트남은 도시화 진전으로 향후 대도시 중심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굉장히 고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홈스의 부동산 분양 매출은 최근 3년 연평균 96% 각각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의 67%, 영업이익 166%로 굉장히 고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전체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는 약 15% 점유하고 있고요. 특히 고가주택 분양 시장 같은 경우 48% 정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규모의 토지 자산이라든지 모기업인 빈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빈그룹과 2위인 자회사 빈홈스까지 세 분의 전문가가 모두 추천해주신 종목, 베트남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업은요? 부동산에 이어 건설 전강 관련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팟이라는 기업인데요. 화팟 그룹은 한국 포스코와 비교되는 베트남 최대 전강 생산 기업입니다. 화팟이라는 이름은 화합과 반전의 합성어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화팟 그룹은 주로 전강 생산, 건설용 전강 생산하는데 때뿐만 아니라
이제 가구, 냉장, 농업, 부동산 등 다른 산업에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용 전강과 강판 생산에서 각각 24%와 2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인등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분야에서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화팟그룹이 중국에서 인관 제전 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규모와 높은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그만큼 생산 규모도 늘겠고 또 자금 유인 가능성도 점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일단 사실은 건설 전강 업종은 항상 부동산이랑 좀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화팟그룹은 이제 전강 생산하는데 앞으로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 이런 추세가 지속된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작년 5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해외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트남 부동산 건설 시장과 함께 전강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호화팟의 밸류에이션 매력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면 베네피트도 어느 정도가 네.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 화팟그룹은 그동안 인기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네피트는 아직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터가 어떤 배로 전강 업종 평균 27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베네피트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 우위, 베트남 정부가 자국 전강 산업 보호 등 이러한 정책 등으로부터 화팟그룹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빈 그룹에 이어서 베트남 건설 철강 1위 기업 호화팟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관광 항공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혹시 나중에 베트남 여행 가시는 네. 계획이 있으세요? 저 가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비엔즈 항공 이용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베트남어인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발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điện máy xanh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